영원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 막 이런 거 진짜 가능하나요? 영원으로 건물을 산다라고 하는 건물들을 보면 이자를 다 내고도 건물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다가구를 호스텔로만 바꿀 목적이시면 이거 보시고 덜컥 낙찰받아서 호스텔로 바꿔주세요 하시면 안 되시고 검토하신 이후에 실행하셔야 됩니다. 절대 영상만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면 영원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 막 이런 거 되게 후킹 많이 치잖아요.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진짜 가능하나요? 물건에 따라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투자를 하려면 최소 부동산은 뭐 아무리 연골대 주에도 10%는 현금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이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5천만 원으로 모텔 사기 이거 올렸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6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이 6억이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6억은 뭐 빚은 돈이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6억 5천 중에서 6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중에 2억 5천 정도가 공사비였어요. 공사비가 일부 대출이 나오고 이제 3.5억 정도가 부동산에서 대출이 나온 거거든요. 피디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원으로 어떻게 사냐? 아마 이렇게 된 걸 거예요. 10억이다. 라고 하면 10억이 다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비로 한 4억 정도 대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로 6억 정도가 나왔다. 그냥 딱 보기에는 10억짜리 건물 샀는데 10억이 대출이 나왔으니까 영원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먼저 하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대출받은 1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이 영원으로 건물을 산다라고 하는 건물들을 보면 임대 수익이 이미 이 이자를 다 내고도 더 돈이 남는 건물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더라. 왜냐면 10억을 다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라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건에 따라 영원으로 건물을 사는 건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하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피디님? 궁금하죠. 그래서 저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건물가의 최소 30%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3억은 있어야 되는 거고 20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6억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근데 3억이 없이도 6억이 없이도 건물주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건물에 10억의 대출이 나온다 하면은 네.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까지 해서 그렇게 대출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사 없이 임대하려고 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근저당 대출만 받으니까 70% 정도 대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70% 정도. 그러니까 30%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30% 플러스 이제 각종 세금 플러스 뭐 중개비 등등등등이 이제 필요하겠죠.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물건이 다가구예요. 다가구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건물 한 채가 있잖아요. 이게 주인이 한 명이에요. 요거 각각 호실이 다 주인인 경우를 우리가 빌라, 다세대라고 하고 여기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일 때 우리가 다가구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7, 8개의 집을 갖고 있는데도 주택수는 1개가 돼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월세 세팅해서 현금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게 딱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첫 번째로 낙찰받았던 물건이 바로 이 다가구입니다. 그때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 월급만큼 현금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현금 흐름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파트 투자할 때 저 혼자서 다가구를 사서 월세를 세팅한 거예요. 대표님 근데 건물 이야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택으로 넘어가세요? 다가구는 건물 한 채, 건물주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경매로 다가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또 얘기 드릴게요. 다가구 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근저당 대출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나오면 60%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5억짜리 다가구를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3억까지 대출을 땡길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투자금이 너무 작다. 3억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신탁이라는 대출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신탁은 명의를 신탁사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거든요. 단 월세나 전세를 맞추게 되죠.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을 신탁사에 줘야 돼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신탁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신탁사로 대출을 받았을 때 명의가 신탁사에 넘어간다면 그 건물은 제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 거예요. 왜냐면 명의만 신탁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계약서 신탁 명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명의를 이제 신탁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세금도 신탁사가 아니라 보유하면서 갖는 세금 있죠. 재산세를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근데 뭔가 대출을 더 많이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또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조금 높아요. 신탁사로 가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 높게 되는데 그래도 투자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살 수도 없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신탁대출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가구를 6억짜리를 산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 60%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 이제 3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탁으로 대출을 풀게 되면 정말 잘 나오는 경우 90%까지 대출이 나와서 6천만 원만 있어도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을 모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당장 내가 6천만 원 정도는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탁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이 적은데도 다가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가구를 일반 매매로 사는 건요? 라고 하는데 일반 매매로 사시게 되면 특별히 명도 조항을 넣지 않고서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다가구를 살 때 대출이 더 어려워요.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도자가 명도를 다 해준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를 일반 매매로 하게 됐을 때는 대출 받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좋은 거는 경매는 어차피 다 명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 전체가 텅 비게 돼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맞추게 되는데 이때 합법 에어비앤비가 여기서 가능하게 돼요. 뭐 투룸이고 그리고 쓰리룸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외도민 사업자를 내서 에어비앤비를 돌리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영상도 찍었던 단기 임대 3,4 매수 같은 것도 조금 집을 깨끗하고 이쁘게 고친 다음에 단기 임대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뭐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던 월세가 150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의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돈을 빠르게 모을 수가 있잖아요. 돈을 빠르게 모으게 되면 여기 너무 에어비앤비 잘 됐는데 하면 호스텔로 변경 가능한 물건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텔로 바꿔서 아예 주택을 숙박업이 가능한 물건 종류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사멘트랑 외도민이랑 호스텔이랑 무슨 차이인 거예요? 외도민은 제가 말하고 있는 합법 에어비앤비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4 멘투는 사실 플랫폼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기 임대예요. 단기 임대. 우리가 원래 임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이잖아요. 단기 임대는 짧게 한 3개월 정도만 사용할게요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이 1년, 2년씩 내는 사람들보다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이 건물이 내 건물일 때에는 훨씬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외도민은 합법 에어비앤비를 할 때 필요한 사업자, 3,4 멘투는 단기 임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외도민을 돌렸더니 아시다시피 외도민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건물 호실마다 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게 사실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만약에 방이 8개면 8개 전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다 살아야 되잖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건물 물건 종류를 숙박업이 가능한 숙박업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는 다가구를 낙찰받고 한 한개호실에서 합법 에어비앤비를 돌리다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호스텔로 변경해서 호스텔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에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월세만 받았다면 나오는 물건이 월에 순수익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대박이 뭐냐면 주거용 건물이 근생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치도 올라갔죠. 낙찰받은 금액이 7억대인데 아마 근생이 되면서 10억 이상의 가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도 이미 숙박업이 가능하고 세팅도 했고 매출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잘 팔리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대표님, 다중주택은 어찌됐건 주택이잖아요. 주택용지에다만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생은 어찌됐건 주택에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거지역에 호스텔이 가능한가? 이거잖아요. 네, 호스텔은 상업시설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호스텔 건물이 4m가 8m 도로에 연접해 있다면 이 건물의 4m가 이 도로 8m 연접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격거리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거, 주차 대수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봐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건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세 내용은 물론 건축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가능하고 저희가 변경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수강생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나는 다가구로 호스텔로만 바꿀 목적이시면 정말 다양한 요건들을 봐야 되고 제가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바꾸려고 정말 많은 물건들을 봤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가능했던 게 한 3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덜컥 낙찰받아서 호스텔로 바꿔주세요 하시면 안 되시고 요건들을 다 따져보시고 검토하신 이후에 실행하셔야 됩니다. 절대 영상만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당근. 원룸하면 뭔가 주택가, 1인 가구 많이 살 것 같은 지역인데 호스텔이란 건 결국 관광객이 오는 거잖아요. 네. 관광객은 그런 주택 지역에 잘 안 올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올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 호스텔이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상업지와 주거지역의 이 경계가 모호한 곳. 그러니까 상업지 끝, 주거지 끝 이런 데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상업지에 있는 모텔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고 주거지역은 약간 너무 또 조용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스텔이 잘 되는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딱 끝나고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물건들이 좀 하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1명, 2명 갈 때도 있지만 만약에 친구 4명이 또는 6명이 같이 놀러 갈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가구를 살 때 원룸으로만 구성된 거 말고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구성된 다가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원룸으로만 하면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4명, 6명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자가 완전 사라지게 되죠. 그 지역은 어디예요? 모든 곳에 다 있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업지와 주거지가 끝나는 이 지점이니까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곳이죠. 대표님 연남동도 되겠네. 근데 이제 서울은 확실히 너무너무 비싸요. 이런 곳은. 좋은 걸 사람들이 알고 너무너무 비싸고 제가 뭐 굳이 추천하자면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돈은 좀 작아. 그렇지만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서울에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뭐 지방 쪽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될까요?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를 피디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피디님 될까요? 라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대전이나 청주는 뭐 여행 관광객도 가기도 애매하고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엄청 잘 됩니다. 왜냐면 일단 수요가 많은 게 일단 청주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아요. 대학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원래 원룸 월세도 잘 나가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뭐 실습이라든지 학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외국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외국 방문하는 바이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청주는 되게 큰 산단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는 비즈니스 수요들도 장기 방을 끊어놓고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옆에 세종이 있는데 세종에는 숙박업소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전까지 넘어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세종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세종은 아시다시피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아니면 다양한 일 때문에 방문객이 많은데 비해서 숙박업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에는 역시나 그 연구단지나 또 대학이 있죠. 세종에서 이제 넘어오는 다양한 숙박 수요들도 대전은 풍부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서울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청주나 대전 정도를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객만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선을 좀 넓혀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에 방문하는 대부분들이 숙박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관광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수요일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러 올 수도 있고 학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정말 너무나도 풍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관광에만 너무 꽂혀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시는 거를 주의하셔라. 저도 이것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놓치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숙박은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좀 깨셔야지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보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진입할 때 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왜 다가구를 왜 사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때 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들 안 하려고 할 때가 기회고 그때가 사실 제일 쌀 때거든요. 저도 아파트 사서 아파트 투자만 할 때 저 혼자만 되게 생뚱맞게 다가구를 산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임대소득으로 돈을 벌다가 지금은 이제 단기 임대랑 외도민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벌고 있어요. 이것처럼 남들이 안 할 때 시작하시는 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평범한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경매로 다가구를 매입하시고 내 자본을 최소로 하신 다음에 외도민이나 3사 멘투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올리시고 외도민이 너무 잘 돼 하면 추후에 호스텔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범한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끝!